네, 오늘 나이사를 찾아주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정한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 주로 보시는군요. 간은 뭐 하는 장기입니까? 간은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뭔가 해독작용 그런 거면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고요.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일종의 우리 몸에서 화학 공장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 각종 영양분을 이제 식사해가지고 섭취를 하시면은 그걸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알부민 성분이라든가 면역에 필요한 뭐 글로불린 성분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몸에 필요한 성분들을 만드는 그런 역할도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간에 있는 뭐 쿠퍼세이라는 것들이 또 혈류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에 방어 작용하는 것도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간이 배 밖으로 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간대가 부었구나 네, 이런 말도 이런 하고.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간이 나올까요? 크다 이런 말도 있고. 간이 크다. 간 들어가는 무슨 이런 관용 어구가 되게 많네요. 그렇죠.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작하기에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간이 이렇게 커지는 경우는 대개는 술 많이 드시거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간이 커지면 병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게 뭐 술 많이 마시고 호탕하고 그런 분들이 좀 실제로 간이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저희들끼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원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음주가 간에 안 좋은 거는 뭐 다 알고 있는데 술 말고 또 나쁜 건 뭐가 있습니까? 생활 습관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흔한 게 술 제외하면은 이제 뭔가 좀 민간요법이라든가 뭐에 좋다고 하면은 또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거 드시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잘못 드셔가지고 간 나빠져가지고 오는 분들 종종 뵙고 예. 저는 소원 중에 하나가 진료 볼 때 단 하루만이라도 뭐 먹어도 되냐 그거 질문 안 들어봤으면 하는 게 오늘 그 얘기 하려고 네, 모신 겁니다. 네. 옛날에는 근데 옛날 한 10년 전쯤에는 주변에 이제 간암으로 뭐 돌아가시거나 간암이 발병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간암이 좀 줄었습니까? 추세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한 10대 암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긴 있는데 빈도수가 많은 암 중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추세가 있는 건 맞긴 맞고요. 지금도 1위 원인 질환이 B형 간염이었고 그렇게 하는데 통계를 보면은 전체 간암 환자 중에서 B형 간염 환자의 수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가지고 이제 B형 간염 백신 예방 접종이라든가 어느 정도 B형 간염 바이러스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로 관리 가능한 환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해서 간암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간하고 간암하고의 관련성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간이 그렇게 간암 원인으로 주목받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원인 질환 중에서 지방간 비율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고요. 뭐 서구권에서야 뭐 이제 간이식 1위 질환이 지방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B형 간염이 줄어들고 비율을 차지하는 게 술하고 지방간이 아닐까. 통계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간 기능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 뭐 암 치료 이후든지 간에 뭐 간경화든 뭐 어떤 경우든 간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뭔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간에 해로운 거는 무조건 뭐 술 비롯해가지고 뭐 다 민간요법 다 피해야 되겠고 그리고 영양적인 측면에서 이제 잘 드셔야 되는 게 간이 안 좋으면은 너 가릴 게 많다라고 하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또 먹어도 되냐 뭐가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식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영양 섭취가 잘 돼야지 간도 영양분이 공급돼야지 간 자체가 좀 회복이 되는 거니까요. 물론 뭐 일정 선을 넘어가면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간을 쉬게 해주고 영양섭 잘 해주고 그게 간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술 잘 먹는 사람하고 못 먹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술 잘 먹는 사람은 되게 이제 뭐 간이 쌩쌩하다, 신선한 튼튼하다. 너 제일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디냐 그러면 간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간이 정말 특별히 건강하고 튼튼해서 간 질환이 안 걸리고 뭐 혹시 그런 겁니까? 그건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게 물론 뭐 간에서 해독작용 잘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뭐 두주불사였던 분도 갑자기 건강검진 해보면 간경화가 와 있다.
그 알코올 분해 요소가 잘 작동하고 있던 거랑 그 간 상태가 건강하다라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아무리 건강했어도 아무리 본인이 술 잘 마신다고 하셔도 간이 침몰의 장기라 가지고 별명이 그래서 이제 웬만큼 망가지기 전에는 표를 안 내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는데 뭐 벌써 간경화 와 있다거나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술 잘 마시는 거랑 간이 좋은 거랑은 약간은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피부가 까만 사람. 그것도 질문을 많이 네, 받는. 그렇죠. 간경화가 심하게 오는 분들이 피부가 까무잡잡하는 경우가 많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꼭 간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예전에는 괜찮은데 갈수록 피부가 까매진다라고 하면은 한번 검진을 받아보실 필요는 있죠. 간이 나빠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뭐 풍파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하고 피부색이 달라졌다 그러면은 한번 건강검진 받아서 뭐가 문제인가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내 간이 특별히 튼튼하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먹고 이런 건 안 된다. 자제하세요. 저희가 암 환자 식생활 관련한 컨텐츠를 여러 번 찍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무조건 잘 드셔야 된다, 뭐 고기 많이 드셔야 맞아, 된다 고기, 이런 단백질을 얘기 많이 섭취해야 했었거든요. 된다. 간암 환자는 좀 다릅니까 혹시? 저는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간암 환자는. 그러니까 그거가 좀 와전된 게 아마도 되게 간 상태가 안 좋으신 예를 들어서 이제 심한 간경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합병증이나 간성 혼수 같은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담배 섭취 제한하는데 그게 좀 와전되지 않았을까 좀 싶고요. 예. 합병증 때문에 잠깐 단백질을 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드셔야 됩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고요. 간암이든 간경화든 다 똑같습니까? 네네. 본인 현재 체중이 아니라 그냥 이상적인 몸무게에 하루에 한 1.2에서 1.5g 정도 단백질은 섭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kg. 그렇죠. 예. 1kg당 본인 키 대비 가장 적절한 체중을 감안했을 때 거기에서의 1.2에서 1.5g 하루에 단백질 섭취하라고 하고 60kg이면은 뭐 한 7, 80g 예, 그 정도는 정도? 예, 드셔야지 이제 몸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단백질이면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동물성이든 그 인터넷 식물성이든. 보면 뭐 콩도 안 된다, 뭐 두부 두부도 당연히 먹지 안 마라, 되고. 뭐 이상한 말 많던데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그것도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충분한 영양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식물성 단백질, 유제품 그런 것들이 좀 간에 부담이 덜 가는 같은 덜 가는? 예, 같은 단백질 종류 중에서도 그 쪽을 좀 더 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그래서 콩물이나 그런 걸 피해야 된다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저도 좀 이해를 오히려 콩 단백질 그런 것들은 식물성 단백질로 오히려 관장 상황이고요. 한국 사람은 된장 때문에 콩 안 먹고 못 살아요. 두부도 있고 또 요새 두유도 많이 있고 네 맞아요. 뭐 혹시 뭐 안 좋은 건 없어요? 뭐 등푸른 생선 뭐 안 된다거나. 같은 고기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화이트 미트라고 하죠. 가금류, 닭고기, 뭐 계란. 육고기 붉은 계열의 고기는 이제 단백질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피하는 중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도 예, 먹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피할 이유는 없는 그냥 일반인들을 위한 건강 상식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 기능 떨어지면 식욕도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단백질 아까 뭐 1.5g, 1.2g 이렇게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입맛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암 환자를 위한 음료 같은 것들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좀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는 거고 만약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본인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마시는 거라도 좀 드시라고 뭐 두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아까 하루에 한 6, 70g 보통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12g 들어있네요, 이거 하나에. 다른 식사 안 드시고 이것만 드신다고 하시면은 끼니당 2개 정도인데 뭐 가장 그래도 바람은 정상적인 식사 잘 하시는 건데 만약 그렇게 영 식사 양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이런 제품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간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암 환자들 마찬가지 합니다만은 한꺼번에 같은 양을 드셔도 한 끼 식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눠가지고 아주 한 대략 한 3-4시간 정도 간격으로 좀 같은 양 나눠서 드시면은 조금 더 섭취하시기가 좋은 면이 있거든요. 저거를 배고플 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사실 안 돼요. 왜요? 밥을 안 먹거든. 밥 때 직전에 뭐 예를 들어서 11시쯤에 출출한데 이러고 저걸 먹어. 그러면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점심을 안 먹거나 대충 먹거든. 그러면 오히려 나쁜 거죠.
뭐 간경 환자나 그런 분들 중에서도 밤에 좀 그런 간식식으로 드시는 걸 조금, 왜냐하면 이제 낮에 활동할 때 드시는 게 바로 활동으로 소모가 되거든요. 몸 약해지고 막 근육 빠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밤에 이렇게 드시고 그러시면은 주무시는 동안에 이제 근육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간경화라든가 간암 환자분들, 식사 잘 못하시는 분들 야식도 좀 챙겨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간암 환자들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완치된 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늘 하시는 중요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뭘 꼭 지켜야 됩니까? 되게 완치까지 가신 분들은 본인이 그 원인 질환을 알고 계시고 또한 힘들어 보셨으니까는 그 원인 질환 치료라든가 정기 검진이라든가 잘 하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가끔 이제 원인이 술이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몸이 좋아졌다고 다시 예전과 같은 생활로 좋아졌는데 좀 먹어볼까 이렇게 많이 안 좋습니까? 아주 드물긴 하지만 치료하시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술 마시다가 또 간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왜 간암이 생긴 원인 질환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잘 하시고 완치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정기 검진 꾸준히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힘이 빠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치료를 했는데 또 환자분이 관리를 조금 안 해서 다시 나빠지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정한 교수님을 모시고 간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